수술을 해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슴 수술은 한 번에 제대로 끝내는 게 제일 좋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예쁘고 오래 유지되는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내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주치 멜론 언니 김주원 대표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지난 영상에 다양한 가슴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부작용, 재수술 없이 가슴수술 한 번에 끝내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PD님, 제가 대학병원 시절부터 수술해온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수술을 해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슴 수술은 한 번에 제대로 끝내는 게 제일 좋다. 오늘은 가슴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내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슴 성형은 보형물을 넣는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안정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봐야 하는 하나의 수술 여정이에요. 그래서 수술에 임하는 분에 대한 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체는 타고난 조건이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슴방은 얼마나 큰지, 흉곽은 얼마나 되는지, 피부의 성질과 두께, 신체의 전체적인 라인과 체격은 어떤지 등등 몸이 가진 가능성을 세세하게 살펴야 어떤 보형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사이즈로 했을 때 신체와의 밸런스가 가장 좋을지, 가슴에 자연스러움을 더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술받는 분의 마음과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건데요. 가슴 수술을 결정한 마음과 이유, 수술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것,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신지, 직업과 취미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저 같은 경우엔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는 편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는 수술받는 분의 마음과 히스토리에 있다고 믿어서입니다. 가슴 성형은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복 관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맞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수술 여정을 그리게 해주는 조건들이라 제 경우 환자분의 생활과 마음을 알기 위해 많은 부분을 나눈 후 수술에서의 자세한 사항들을 가늠합니다. 확실히 자세히 말씀을 나눌수록 수술 경과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보형물은 가슴의 모양뿐 아니라 질감,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보형물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모양과 촉감, 만족도도 달라지지만 구형 구축의 발생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형, 피부 두께, 타고난 모양 등 많은 것들을 살피고 고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신체 그리고 평소 생활과의 밸런스가 좋은 보형물로 결정을 할 때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보형물은 브랜드도 여러 개일 뿐더러 촉감이나 충정률, 높이나 사이즈의 범위도 각기 달라서 결정을 할 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유명세나 유행이 아니라 내 몸과 잘 맞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술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데 근막하와 이중평면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근막하와 이중평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체형과 피부 두께, 생활습관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 삽입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막하는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 아래로 넣는 방법인데요. 회복이 빠르고 통증은 덜하지만 피하 지방이 적은 사람이라면 보형물의 경계가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중평면은 근육이 보형물을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수술법이라 보형물을 많은 부분 티가 덜 나게 감춰주지만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술 초기 통증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이처럼 보형물에 들어가는 위치는 가슴의 모양과 촉감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에요. 수술을 고려 중이라면 수술법의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체크하는 게 좋다는 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원장님 얘기 들었을 때 사실 너무 가이드가 넓고 많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A면 B,
C면 D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면 너무 좋겠지만 가슴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체형의 환자분이 와도 흉곽의 모양이라든지 기본적인 볼륨, 좌우의 모양, 유두의 위치 이런 게 너무너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선택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게 가슴 성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디테일하게 A, B, C, D를 주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얼굴 성형 대비해서 가슴 성형이 경우가 수가 많다고 보면 될까요? 네, 변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을 얼마나 높일지 결정하면 그 정도 라인을 만들어주면 대부분 만족을 하시거든요. 코 같은 경우에도 몇 미리 보형물을 사용할지 보통 사전에 상의를 하고 수술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개예요. 양쪽이 달라요. 그 다른 데에서 균형과 예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받은 가슴의 촉감이 단단해지고 좌우가 달라 보이는 등 수술받은 직후에 비해서 모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런 경우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에는 가슴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붓고 열감이 심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럴 땐 빠르게 병원에 연락한 후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슴 수술은 하고 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슴 성형은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 후는 새롭게 만든 가슴의 모양이 자리를 잡고 수술을 받은 가슴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병원과 환자, 의사 간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수술 여정을 마친 후에도 초음파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쓰였던 텍스처 보형물이나 벨라젤처럼 특정 이슈가 있었던 제품은 1년에 한 번은 꼭 초음파를 보시라고 권고드립니다. 요즘은 FDA나 CE처럼 엄정한 인증을 거친 안전한 보형물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형물의 파손이나 이상 여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체와 밸런스가 좋은 보형물을 찾는다. 둘째, 가장 좋은 삽입 위치를 결정해 수술한다. 셋째, 수술 후에 철저한 관리와 초음파 정기 검진을 진행한다. 이 3가지를 잘 지키면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예쁘고 오래 유지되는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건 예뻐지는 걸 넘어서서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내 몸에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릴 것이니까요. 가슴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슴 주치의 멜론 언니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